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기자계학 제4장 유전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유전체의 유전율. 이 유전율은 임의의 물질의 정전 용량값은 그 도체의 형상,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정전 용량값, 정전 용량값이 C값이죠. 그래서 도체에 전압을 걸어서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을 축적하는 능력을 정전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전 용량 C는 일반적으로 페럿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정전 용량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도체의 형상, 크기, 다시 말해서 도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즉 유전율은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래서 유전율은 전기장에서 이 물질이 전기장 안에서 전기장에 있는 물질이 전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물질이 전기장 내의 물질이 전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율은 입실론으로 나타내는데 이 입실론은 E0 곱하기 ES로 표현을 합니다. E0는 진공의 유전율, 자, ES는 그 물질이 진공의 유전율을 1로 했을 때 상대적인 크기죠. 이것은 진공에 대한 상대적 크기, 상대적인 유전율의 크기, 유전율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비유전율이라고 하고 ES로 나타내거나 혹은 ER로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는 ES로 많이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공중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E0고 ES는 1이겠죠. 자기 자신과를 비교를 하니까 1이 되겠죠. 그런데 공기중이라고 한다면은 비유전율을 여기서 0.1점 여기서 1점 해야 되겠네. 1이 비유전율은 1보다 커야 되니까 1.000 한 59 정도가 돼서 거의 1로 봅니다. 그래서 진공중이다, 공기중이다 하면 비유전율을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연물의 유전율 입실론은 진공의 유전율에 비유전율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특히 이 비유전율은 진공은 1이 되고 공기는 1보다가 조금 크지만은 거의 1로 간주한다. 그리고 비유전율의 특징은 1보다 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유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전율 해서 입실론 S로 나타내는데 C0분의 C가 입실론 S가 되더라. 한번 알아보면 되죠. 뭐 C0분의 C. C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S가 되겠죠. 이제 평판, 그렇죠. 평판
평판 도체를 마주보고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했을 때 여기서 전하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C가 되겠죠. 정전 용량 C. C 제로인 경우에는 이 중간이 공기나 진공일 때의 정전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S. 자,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로 나타내죠. 자, 그럼 D분의 S와 D분의 S가 같고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니까 입실론 제로를 약분하면은 ES가 되겠네요. 그래서 C 제로 중간 매질이 공기일 경우에 정전 용량 분의 그래서 일반 절연체 또는 유전체로 충전이 돼 있을 경우에 정전 용량이죠. 그래서 C는 입실론 S 곱하기 C 제로로 물론 곱하기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C 제로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는 입실론 S 곱하기 C 제로. 자, 값은 유전체의 정전 용량 C는 입실론 S C 제로와 같이 나타냈고 비유전율은 공기를 1로 했을 때 공기가 가장 작죠. 공기를 1로 했을 때 그 물질의 상대적인 유전율이니까 반드시 1보다 크다. 진공 또는 공기 중에 비유전율은 사실 공기는 1.00059 정도가 되는데 약 1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풍극의 세기, 풍극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된 물체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물체에 자, 절연체 물질을 접근시켰을 때 대전된 물체와 가까운 쪽에는 반대극성의 전하가 있죠. 그리고 이 반대극성의 전하와 맞은편에는 이제 다른 전하가 이렇게 결집이 되는 현상을 풍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풍극 현상. 자, 그래서 풍극의 세기, 풍극도 P를 알아보면은 P는 단위가 쿨롱 퍼 메타 제곱, 단위 면적에 대한 쿨롱이니까 전하의 양으로 나타내겠죠. 유전체의 풍극 현상은 유전체 내의 속박 전하의 변이, 즉 구속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전하의 이동이죠.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유전체 풍극의 세기는 유전체 내부의 전객 세기에 비례하고 그 풍극도를 알아보면은 식이 정리가 되는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풍극도 P는 D 입실론 제로 E가 되겠습니다. 입실론 제로 E. 자, T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E와 같으니까 입실론 제로를 앞으로 뺀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ES-1의 E와 같다. 자, 특히 여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1을 카이로 나타낸다. 풍극율을 나타내죠. 풍극율. 자, 카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카이 2로 나타내고 또 자, 이것을 D로 묶어낸다면 1-2S분의 1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해서 이 세 개씩, 식이 세 개죠. 세 개씩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입실론을 카이 곱하기 2로 나타냈을 때 카이 풍극율은 2제로 곱하기 2S-1, 2제로 곱하기 2S-1 알아봤고 이 2제로 곱하기 2S-1을 카이 즉 풍극율이라고 하더라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속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E 플러스 분극의 세기 P로 구할 수가 있겠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식에서 어떻게 해요? 전속 밀도는 마이너스 입실론 E가 이항을 하면은 P 플러스 입실론 E를 더해 주면은 되더라. 됐죠. 그리고 입실론 E 플러스 P가 뭐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마이너스 1이니까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마이너스 1의 2를 자 이렇게 쓴다면은 이 갈로를 풀어보겠습니다.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2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2가 되니까 입실론 제로 2 입실론 제로 2가 상쇄가 되면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2가 돼서 입실론 2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보시면은 정리를 가장 중요한 거죠. 전속 밀도는 입실론 E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만약에 진공 중이라고 한다면은 입실론 제로 2가 되겠죠. 입실론 제로 2로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P는 뭐 D에 여기 있었죠. P는 D 곱하기 1 마이너스 2S분의 1이다 해서 이 식을 외우신다면은 자, 다 해결할 수가 있으시겠죠. 분극의 세기뿐만 아니라 전속 밀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겠더라. 자, 참 유전체 내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체 내의 전개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인데 쿨롱의 법칙은 진공 중에 또는 뭐 공기 중에 양 점전화 대전된 점전화 사이에 뭐 플러스 Q 쿨롱 관련 관계 없습니다. 점전화가 R메타 떨어져 있을 때에 작용하는 힘을 쿨롱의 힘이다 혹은 쿨롱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가 돼서 9 곱하기 10의 구성의 R제곱의 Q1, Q2 뉴턴이 되더라 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1 자 이게 입실론이죠. 입실론이 입실론 제로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니까 분의 1 곱하기 R제곱의 Q1, Q2인데 여기서 진공일 때 매질이 진공일 때의 쿨롱의 힘을 F0라고 한다면은 ES분의 1 곱하기 F0가 되더라. 자, 그래서 ES분의 1 곱하기 F0라고도 우리가 써봤다라는 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전율에 반비례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비유전율 ES는요. 자, ES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F분의 F0로 나타낼 수도 있겠다. 다음 전개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전개의 세기 E는 쿨롱역에서 전하 하나를 떼내면 되겠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제곱의 Q 볼트 퍼 메타였는데 4파이 입실론이 자 이렇게 입실론 제로와 입실론 S분의 1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입실론 S분의 1 곱하기 2제로는 여기 2제로는 또 진공일 때 매질이 진공일 때의 전개를 말하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E는 뭐로? E는 ES분의 1 곱하기 2제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답은 가우스 정리입니다. 가우스 정리는 임의의 전하에서 또는 임의의 폐곡면에서 발생이 되는 전개력선의 수 또는 전속의 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자 면적분을 했습니다. 뭐에? 그래서 전속 밀도의 면적분은
전하와 같다. 이 임의의 면적에서 발산되는 전속의 수는 뭐하고 같냐? 전하와 같다라는, 그래서 전하 Q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속 밀도의 면적분은 임의의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은 그 단위 그 폐곡면 속에 있는 전하량 Q와 같다. 전하량 Q가 전속선이고 이 전속의 단위도 그래서 쿨롱, 전하의 단위도 그래서 쿨롱이 되더라. 그래서 자 밀도니까 특히 자 D 전속 밀도는 뭐 단위 면적당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랍은 전속 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임의의 폐곡면에 대한 폐곡면의 이 면적을 S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S 제곱미터. 자, 이게 9라고 한다면은 이 폐곡면에서 이게 9라고 한다면 9일 경우에 9의 면적은 4파이 R이 되겠죠.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Q 쿨롱의 전하가 대전됐다면은 D는 전속 밀도는 면적에 대한 임의의 폐곡면 구면에 대한 그래서 구면에 대한 전하로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면은 4파이 R 제곱분의 Q로 나타낼 수가 있고 단위는 단위 면적당 전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유전체 중에 전기력선의 수, 유전체 중에 전기력선의 수는 전개를 면적분하면 되겠죠. 전개를 면적분하게 된다면은 전개를 면적분해서 전개 2가 4파이 입실론 분의 R 제곱분의 Q가 되겠죠. 그럼 이 면적분해 했으니까 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4파이 R 제곱 하니까 입실론 분의 Q가 돼서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분의 Q. 자, 이렇게 전기력선의 수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전속순의 발산은 다이버전시가 되겠죠. 다이버전스 D 혹은 나블라 도트 D가 되겠죠. 나블라 도트 D는 이 전속선의 발산은 이 임의의 면적에 있는 전하와 같다. 전하니까 여기서는 면전하가 되겠죠. 쿨롱 퍼 메타 제곱.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유전율이 어때요? 유전율의 물체가 접해 있을 때, 즉 E1 유전율과 E2 유전율이 접해 있다. 그 접한 면이 바로 경계면이 되겠죠. 경계면. 자, 이 경계면에 전개나 또는 전속이 입사할 때 이 수직면에 대한 입사면의 각도를 세타1,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입사각. 그리고 굴절을 했다면은 이 수직면에 대한 각도를 굴절각 세타2라고 하자.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매질의 유전율이 E1이 E2보다 클 때, 즉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진행할 때가 일반적이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네, 이건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 개념이 자 이렇다. 여기서 수직으로 입사를 한다. 예, 수직 입사 시 그럼 세타1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세타분이 제로. 그럼 수직으로 입사할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수직으로 E1이나 D2가 입사하는 것을 수직 입사라고 한다. 자, 그리고 수평으로 입사를 한다. 그럼 세타 1이 90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90도가 되면 이런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E1, D1 이렇게 돼서 자, 수직으로 입사를 하는 이 성분을 법선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선 성분. 자, 수평으로 입사를 해서 수평인 상태가 되는 것을 여기서 접선 성분. 이와 같이 90도 상태가 되는 것을 경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법선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수평으로 입사한 것은 경계면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접선 성분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경계면에서의 기본이니까 경계면에서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경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조건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뭐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의 접선 성분은 경계면 양쪽에서 서로 같다. 단, 그래서 완전 경계면일 때, 자, 경계 조건은 완전 경계면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경계면에 Q가 없을 때, 자, 만약에 경계면에 Q가 있다면은 플러스 Q 쿨롱에서 시작한 전하가 그래서 Q 쿨롱에서 마이너스 Q 하면 여기서 끝이 나서 진행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계면의 조건은 이러한 전하가 제로일 때의 조건, 즉 완전 경계면의 조건을 경계면 조건으로 하고 있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완전 경계면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개의 접선 성분은 전개, 자, 이 경계면에서 이 투에서 자, 전개의 접선 성분이다 했으니까 전개의 수직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접선 성분이 이렇게 되겠죠. 접선 성분. 접선 성분은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E1, 그래서 E1의 전개가 입사를 했을 때, 자, 이 수평 성분은 어떻게 되나? 요 성분이 되겠죠. 자, 이것은 세타1이 입사각이고 세타2가 굴절각인데 전개의 접선 성분이니까 1T라고 하고 이 전개의 접선 성분이니까 2T라고 한다면 이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2의 1T, 자, 이게 2의 2T,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의 1T와 2의 2T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분이 어떤 성분이냐 보신다면은 2원 곱하기 2의 1T는 자, 전개의 무슨 접선 성분을 1T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자. 그럼 2의 1T는 2원 곱하기 여기 세타1이니까 사인 세타1을 하면 되죠. 사인 세타1이 되겠고, 자, 여기다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2의 2T는 2의 사인 세타2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2가. 그래서 접선 성분의 양쪽에서 같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것은 전개의 보전장에서, 전개의 보존성에 의해서, 자, 이것을 확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자, 이렇게 2, 1,
T. 자, 이것을 확대해서 여기도 화살표도 자, 이렇게 가니까 화살표도 맞추어서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개념도예요. 개념도. 그러면 E의 1T에서 여기서 A, B. 자, 여기서 A를 할까요? A. 자, 이렇게 B 관계없어요. C, D라고 한다면은 전개의 A, B, C, D, DA로 봤을 때 전개 A점이 출발점에서 전개가 한 바퀴 폐회로를 전송을 할 때, 폐회로에 전달이 될 때 전개가 어떻게 되나요? 전개가 한 바퀴 폐회로를 돈다. 잘 모르세요.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볼트의 전압을 걸었어요. 전압을 걸면 V볼트가 출발을 해서 이와 같은 부하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함으로써 돌아오는 전압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전개는 폐회로를 일주하게 되면은 그 합이 제로다. 그래서 플러스 V볼트와 이 저항에서의 발생한 전압 강화는 마이너스 V볼트니까 일주하게 되면은 플러스 V볼트, 마이너스 V볼트 제로가 돼서 항상 보존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다. 그래서 보존장이다. 전개는 보존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적분으로 나타낸다면은 이와 같은 폐회로를 일주시킬 때, 전개를 폐회로에 일주시킬 때 그 값은 제로가 된다. 자, 이것이 보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개의 법선 성분을 확대해서 그렸으니까 사실 이쪽 부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서 일주를 시키는데, 자, 요게 반시계 방향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렇죠. 이쪽에 AB. 자, 그래서 인테그랄, 그래서 AB의 EDL 플러스 인테그랄 BC의 EDL을 정방향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 방향이죠. 표시를 플러스 방향일 때, 자, AB의 CD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CD의 E의 DL이 될 테고, 다시 DA는 이 BC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DA의 EDL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접선 성분을 확대했기 때문에 사실 양쪽에 있는 EAB와 ECD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EAB와 ECD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인테그랄 BCE의 DL 마이너스 인테그랄 DA의 E의 DL은 뭐에 의해서? 전개의 보존성에 의해서 일주할 때 전개는 제로가 된다. 다시 말해서 BCE의 DL은 인테그랄 DA의 E DL과 같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E의 1T는 E의 2T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1T와 2의 2T가 같다. 2의 1T와 2의 2T가 같다면은 2원의 사인 세타 1이 2,2의 사인 세타 2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개의 접선 성분은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 그래서 2원 사인 세타 1은 2,2 사인 세타 2다.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요거 전개의 접선 성분, 요게 전개의 접선 성분이에요.
이런 접선 성분, 경계면에서의 접선 성분이죠. 접선 성분은 같다. 그래서 E1의 사인 세타1과 E2의 사인 세타2는 이해가 되시든 이해가 되지 않든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선 성분은 이 경계면에서 법선 성분이 이 성분이죠. 이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 이런 원을 그린다면은 이 원통을 통해서 발산이 되는 전개가 전속의 숫자죠. 전기력선의 밀도. 자, 밀도고 또 전기력선을 모으면 전속이죠. 그래서 이 발산이 되는 것은 D의 1N이라고 표현을 하면 D의 2N이 되겠습니다. D의 2N. 그래서 자, 인테그랄에서 S의 D의 1N의 DS. 자, 위쪽으로 발산이 되는 이 전속선의 수는 아래쪽으로 발산이 되는 전속수와 같겠죠. 중간에 전하가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Q 쿨롱과 Q 쿨롱이라면은 이 Q 쿨롱에서 전달되는 이 전속순이 다를 수가 없죠. 같죠. 이쪽에 내용이 같다. 왜? 중간에 다른 전하가 없는 완전 경계면의 조건이라면. 자, 그래서 인테그랄 S의 D2N의 DS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에? 직선 성분이. 자, 이제 이 전속의 법선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1과 E2의 경계면에서 전속이 D1이 입사할 때, 자, 세타1의 각도로, 그럼 세타2의 각도로 굴절 되겠죠. 굴절이 돼서, 자, 이 전개의 수직, 즉 법선 성분을 D1N이라고 하고, 이 전개의 이 굴절되는 수직 성분을 D2N이라고 했을 때, D1N은 뭐하고 같나요? D1의 세타1이니까 D1의 코사인 세타1과 같고, 자, D2N은 D2의 코사인 세타2와 같죠. 세타2와 같고, 이 전개의 수직 성분이 같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게 같다면은 D1 코사인 세타1은 D2 코사인 세타2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경계면 양측에서 서로 같다. 그래서 D1 코사인 세타1은 D2 코사인 세타2가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개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 D1은 뭐하고 같으나요? 이 입실론 E1의 코사인 세타1과 같고, D2는 입실론 E1, E2의 코사인 세타2와 같아서,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의 접선 성분 분의 어때요?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 이렇게 한다면은, 자, 여기 E1이 약분이 되고요, E2가 약분이 되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2. 자, 그래서 E1분의, 잘 기억을 하시면 위해서 제가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바로 여기다가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죠. E1의 코사인 세타1 입실론 2의 E2의 코사인 세타2가 이 전개의
접선 성분 E1의 사인 세타 1 분의 E2의 사인 세타 2. 자, 이렇게 뒀을 때 이꼴 같다라고 뒀을 때 E1과 E1이 약분이 되고 E2와 E2와 약분이 되며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 1이 되겠고 코사인 세타 2의 사인 세타 2는 탄젠트 세타 2가 돼서 E1 분의 탄젠트 세타 1이 E2 분의 탄젠트 세타 2와 같아서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으로 정리한다면은 탄젠트 세타 2가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세타 1이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이렇게 되더라. 즉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의 E2분의 E1에서 요 식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경계의 조건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개의 어때요? 접선 성분은 같고 전속의 법선 성분이 같아서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이 똑같이 그래서 E2분의 E1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E1이 E2보다 크다면은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다는 것을 붙여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요 각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 붙여서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기억을 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나번에서 경계면의 전속과 전기력선이 수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면의 전속과 전기력선이 수직으로 세타1이 제로로 입사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D1의 코사인 세타1은 D2의 코사인 세타가 2가 되고 E1의 사인 세타1은 E2의 사인 세타2가 된다 해서 우리가 전개의 접선 성분이 같고 전속의 법선 성분이 같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제로를 입력을 한다면은 코사인 세타는 1이 돼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2도 1이 되죠. 각도에 제로를 넣었을 경우. 자, 그렇다면은 D1 곱하기 1은 D2 곱하기 1이니까 D2 곱하기 1이니까 D1은 D2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게 각도가 제로라고 한다면은 제로에서 제로가 되고 사인 각도가 제로가 되면 제로가 되죠. 사인 0도는 0, 0도는 0이니까 자, 사인 세타1과 사인 세타2가 제로여서 같이 E1과 E2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입사할 경우에 전속과 전기력선은 수직으로 입사했으니까 굴절하지 않고 바로 내려가죠. 바로 내려가서 세타1도 제로, 세타2도 제로가 돼서 이건 굴절하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 전속 밀도는 불변이다, 연속이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 불변이다, 연속이다, 전속 밀도가 같다, 세타가 제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불변이다, 연속이다, 같다, 각도는 0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전개가 불연속이다. 불연속은 전개가 같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속선은 유전율이 큰 유전체 중위로 모이는 성질이 있다. 이것도 기억을. 전속선은 유전체가 예를 들어서 E1과 E2라고 한다면은 E1이 E2보다 크다면은 전속선이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붙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 즉, 이 유전율이 큰 유전체로 전속선이 모이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또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전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관의 성질입니다. 패러데이 관의 성질도 설명하는 문제로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패러데이 관 내의 전속 성분은 일정하다. 패러데이 관에 별도의 전하가 없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패러데이 관 내의 전속선은 일정하다. 그럼 패러데이 관의 밀도와 전속 밀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전하가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패러데이의 관은 양쪽의 정전하와 부전하, 패러데이의 관에 양쪽의 정전하와 부전하가 존재한다. 그래서 정전하에서 부전하 쪽으로, 자, 이렇게 중간에는 전하가 없죠. 그래서 전속 밀도와 패러데이 관의 밀도가 같다라는 말이 전체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진전하가 없는 점에서 패러데이는 연속적이다. 같은 얘기죠. 납은 보시면 유전체의 단위 체적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밀도에서 유전체 혹은 정전계에 축적이 되는 에너지의 밀도,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유전체에서 어때요? 전기력선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이 그 사이에가 정전계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W는 2분의 1 ED와 같고, D가 입실론 E니까 여기서 D 대신에 입실론 E를 대입을 한다면 2분의 1 입실론 E, E의 제곱, 혹은 그래서 E는 입실론 분의 D가 되니까 이 입실론 D를 E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2 입실론 분의 D의 제곱 줄 퍼 메타 3승 단위 체적에 작용하는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밀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단위 체적에 작용하는 에너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8번 두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가 경계면의 수직일 때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즉 정전응력을 말하죠. 정전응력. 그래서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E2 마이너스 E1의 D. 그래서 E2는 어떻게 해요? 입실론 2분의 D가 되고, E1은 입실론 1분의 D와 같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 입실론 2 마이너스 입실론 1분의 1 곱하기 D의 제곱.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경계의 평행일 때, 경계면의 평행일 때는 2분의 1 입실론 1의 2 제곱, 그래서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의 2의 제곱 뉴턴 메타가 되더라. 수직일 때 표현, 수평일 때 표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작용을 하는 힘은 유전체의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한다. 자, 유전체의 E1이 E2보다가 크다는 것을 주로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E1에서 E2 방향,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의 방향.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전체의 특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의 특수 현상은 파이로 전기 효과와 앞전기 효과입니다. 파이로 효과. 파이로 전기 효과니까 전기 효과. 그리고 앞전기 효과. 자, 이 파이로 전기 효과와 앞전기 효과는 열전기에 있어서 재백 효과와 펠티의 효과처럼 서로 상반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기억은 정확히 하셔요. 두 가지니까. 그런데 혼돈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로는 결정체를 가열을 하게 되면은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분극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냉각을 하게 된다면은 역분극 현상이 일어나더라. 분극 현상은 한쪽이 플러스 전하면은 한쪽이 마이너스 전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 말하는데, 냉각을 시키면은 얘들이 반대가 돼서 역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효과를 파이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전기 효과는 이 파이로 현상이 일어나는 결정체, 파이로 현상이 일어나는 이 결정체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기계적 압력과 분극 현상이 첫째 같은 방향이라면은, 동종이라면은 종효과. 그래서 수직 방향이라면은 무슨 횡효과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이 파이로 효과와 앞전기 효과에 대해서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전기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제 4장 유전체네요. 유전체 4장 유전체의 빈출 이론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빈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